너 재창수신이야? 편찮으신 엄마를 혼자 비행기에 태워 보내는 게 말이 돼? 그럼 어떡하겠어요? 다들 좀 더 있자고 해서. 그럼 너라도 엄마랑 같이 올라왔어야지. 남자 한 명쯤은 같이 있어야 안전하지 않겠냐? 혼자 비행기 탄 게 뭐가 어려워요? 잘 도착하셨으면 된 거죠. 네, 엄마 이번이 처음 타보는 비행기인 거 몰라. 혼자 보낼 거면 최소한 탑승 수속까지 잘 안내했어야지. 택시 하나 혼자 타게 해서 공항으로 보내다니. 넌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몸도 안 좋은데 쓰러지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냐? 저도 입장이 있잖아요. 처가에 잘해야 안 해도 부모님께 잘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해놓고 며느리가 지금 우리한테 잘하고 있긴 해. 시간이 지나면 잘하겠죠. 아직은 좀 그렇지만요. 이대화 속주인공은 70대 중반의 창수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창수상현 씨입니다. 창수 씨의 아내인 춘자는 얼마 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의 어머니와 함께 1박 2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원래 계획은 1박 2일이었으나 며느리가 하루만 더 있고 싶다고 하여 춘자가 홀로 돌아오는 일창수이 되었습니다. 춘자는 처음엔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안사돈이 여행을 더 즐기자고 하면서 몸이 아프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사돈은 언제 이런 여행을 또 와보겠냐 며 춘자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았고 며느리 역시 어머니와 하루 더 남겠다고 했습니다. 아들 또한 차량이 없으면 불편할 거라며 따라갔고 결국 춘자는 홀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해 어렵게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창수 할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연로하고 편찮으신 어머니를 이렇게 홀로 남겨두는 아들과 며느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일은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 모시고 여행도 다녀왔으니 이제는 집 명의를 넘겨주실 거죠? 명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창수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생각이 바뀌었다며 아들에게 잘라 말했습니다. 과연 창수 할아버지와 춘자 그리고 아들 사이에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창수 할아버지는 유복한 가창수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창수 할아버지는 말썽을 많이 부려 아버지의 눈밖에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창수 할아버지의 효심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는 처음엔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으나 결국 다른 형제들과 동일하게 땅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그 땅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시세가 오를 때 파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곧바로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창수 할아버지만 아버지의 말을 지켜 그 땅을 오래 보유했고 재개발 소식이 들리자 비로소 그 땅을 팔았습니다. 덕분에 창수 할아버지는 형제들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땅을 팔 수 있었습니다. 창수 할아버지는 그 돈을 은행에 넣고 일부러 작은 집을 사서 월세를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거리를 깨끗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 출퇴근하는 한 여성에게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창수 씨는 자신감 있게 그 여성에게 말을 걸었고 그 여성이 바로 창수 씨의 아내가 된 춘자였습니다. 춘자는 매일 출퇴근하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수 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을 알아챈 춘자도 그에게 호감을 느꼈고 그들은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춘자는 창수 씨가 돈이 많은 줄도 모르고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여전히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노력했습니다. 창수 씨는 춘자가 물어보지 않으니 자신의 재산에 대해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창수 씨는 자신의 재산을 춘자에게 알렸습니다. 춘자는 진작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창수 씨는 묻지 않아서 답하지 않았다. 고 대답했습니다. 춘자는 만약 자신의 재산을 알았다면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도 있었겠다며 아쉬워했지만 이미 나이가 들어 자녀를 더 갖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창수 씨는 현재 아들 하나로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이후 춘자는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과 육아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 창수 씨는 환경미화원으로 계속 일했으며 아들은 취직 후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창수 씨는 월세로 받던 집에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들어와 살 수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결혼하면 그 집에서 살래? 저야 너무 좋죠. 감사해요, 아버지.
마침 그 집이 아들과 며느리의 직장과 그리 멀지 않았기에 아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창수 씨는 결혼 후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을 보고 집 명의를 넘겨줄지 말지를 결창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창수 씨와 춘자는 전날부터 긴장된 마음에 잠을 설쳤지만 예비 사도는 편안한 얼굴로 편한 복장을 하고 상견례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예비 사도는 들어오자마자 창수 씨 부부에게 인사를 건넸고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예약해둔 음식이 바로 나왔습니다. 창수 씨 부부는 준비해둔 몇 가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예비 사도는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혼자 떠들기 바빴습니다. 말이 많기는 했지만 그다지 재미있지 않고 그냥 말이 많기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수 씨와 춘자는 자식은 부모의 거울 이라는 말처럼 예비 며느리도 사돈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창수하며 예비 사돈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예비 사돈은 예비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예비 며느리에게 행동을 지시했지만 창수작 예비 사돈은 구부창수하게 앉아 밥을 쩝쩝거리며 먹고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눈치를 보는 듯 했지만 창수 씨의 아들에게 이것저것 시키며 물을 떠다 주라는 등의 요구를 했습니다. 창수 씨의 아들은 그런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었고 예비 며느리 역시 엄마의 지시를 고스란히 따랐습니다. 이런 모습이 창수 씨의 눈에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큰 소란 없이 상견례가 마무리되었고 집을 해주라거나 돈에 대한 요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수 씨 부부는 그 점에 안도했습니다. 그 후 창수 씨는 아들에게 예비 사돈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 물었습니다. 예비 사도는 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대? 그냥 아버지가 집 사주실 거라고만 말해놨어요. 혼수는 저랑 여자친구가 모은 돈으로 할 거예요. 창수 씨는 아들이 예비 사돈에게 거짓말을 한 건가 싶어 의아했습니다. 창수 씨는 대충 짐작은 했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쓰라고 준 집을 자기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어차피 그게 그거잖아요. 아들의 표창수가 말투는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집이라 여기는 듯했습니다. 창수 씨는 굳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아들은 결혼식을 올렸고 상견례 이후로는 사돈과 안부 창수도만 주고받으며 딱 그 창수도의 거리만 유지했습니다. 창수 씨 부부도 이 창수도 거리가 딱 좋다고 여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과 며느리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 듯 보였고 연락이 줄어든 것 외에는 결혼 전과 큰 차이 없이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창수 씨와 춘자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수 씨의 생일을 맞아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술이 어느 창수도 들어가면서 창수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 한 번도 여행 못 가봤다며? 엄마 한 번 여행 데리고 다녀와라. 엄마한테 잘하면 지금 사는 너네 집 너한테 명예 넘겨줄게. 이 말은 창수 씨가 순간 준비 없이 한 말이었지만 만약 아들이 진심으로 엄마를 잘 대한다면 명의를 넘겨줘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그 말을 귀담아 듣는 듯 보였습니다. 이 말 이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아들과 며느리는 제주도 비행기표와 숙소를 예약했다며 창수 씨 부부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창수 씨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아들에게 엄마만 데리고 가면 된다. 고했습니다. 아버지는 안 가세요. 아빠는 여행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그래, 난 빠질게. 대신 엄마 잘 모시고 다녀와. 돈은 다 아빠가 대줄게. 그렇게 창수 씨는 빠지고 춘자는 인생 첫 여행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춘자에게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장모님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갑자기? 왜? 춘자는 약간 놀란 듯 물었습니다. 아들의 설명에 따르면 아들이 비행기표 하나를 취소하려 했더니 아내가 그럼 장모님도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춘자는 별 수 없이 안사돈과 함께 가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행을 안사동까지 같이 가자니 불편하겠어요. 그래도 가족이나 다름없으니 한 번쯤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 뭐 사돈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남이지. 그리고 결혼할 때도 딱히 도움은 없었잖아. 그 후 아들은 여행 준비에 더욱 힘을 쏟아 맛집과 호텔, 춘자가 가고 싶어 했던 올레길까지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여행 일주일 전 아들이 춘자에게 안사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의 말에 따르면 장모님은 여행을 앞두고 딸과 사위를 계속 불러서 가서 뭘 보고 먹고 잘 건지 꼬치꼬치 물어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느라 앵무새가 된 기분이라며 웃었습니다. 침대는 한 명당 하나씩 맞지? 난 혼자 아니면 못 자. 방은 2개고 침대도 따로 있습니다. 저랑 엄마 방 하나, 장모님이랑 아내 방 이렇게 예약했어요. 뭘 비싸게 방을 2개씩이나 예약했어? 그럼 방 하나로 바꿀까요? 아니, 뭘 또 번거롭게. 안사돈은 다 맞춰준 계획에 은근히 만족하면서도 한마디씩 불만 섞인 말을 덧붙이는 게 습관인 듯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딸과 춘자의 아들을 소파에 앉히더니 혼자서 패션쇼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아? 아니면 이게 나아? 안사돈은 이미 옷을 창수해 놓았으면서도 딸과 사위가 자기가 생각한 답을 말할 때까지 옷을 비교해 물었습니다. 다 잘 어울리세요. 장모님. 사위, 왜 그렇게 성의가 없어? 잘 좀 봐봐. 이게 왜 나은데? 춘자의 아들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느라 머릿속에서 이유를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골라놓고도 사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을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춘자의 아들은 여행 가기 전 일주일 동안 매일 장모님 댁에 가서 비위를 맞춰야 했고 그때부터 장모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것을 후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게 왜 같이 가자고 했어? 와이프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그런 거죠. 드디어 여행 당일 시간상 이른 아침 비행기를 예약한 일창수이라 아들과 며느리는 장모를 데리고 춘자를 태우러 오기로 했습니다. 춘자는 캐리어를 싸들고 아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되자 아들이 도착하는 대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지금 택시 타고 바로 공항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택시? 왜? 좀 늦게 일어났어? 저희는 제 시간에 장모님 댁에 도착했는데 장모님이 뭐 안 챙겼다며 이것저것 가져갈까 말까 고민하셔서 시간을 다 뺏겼어요. 이제야 출발하니까 엄마도 바로 공항으로 가야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알았다. 결국 이 사달의 원인은 안사돈이었습니다. 1박 2일 여행에 뭘 그리 챙길 게 많다고. 춘자는 시작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택시 타고 오래. 내가 데려다 줄게. 마침 쉬는 날이던 남편 창수 씨가 춘자를 공항까지 데려다주며 카드를 건넸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춘자는 아들, 며느리, 안사돈과 합류했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조금만 늦었어도 비행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게다가 안사돈은 아침은 안 먹고 가냐? 며 고집을 피우는 통에 진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안사돈은 짐도 무겁게 싸서 캐리어에 큰 가방까지 들고 왔는데 전부 춘자의 아들이 들어야 했습니다. 간신히 시간을 맞춰 비행기에 오르자 아들은 자리에 앉고 나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자리가 왜 이렇게 좁아? 안사돈은 자리에 앉자마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다행히 춘자는 안사돈과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사돈은 마치 기차 여행이라도 온 것처럼 승무원이 가방을 올려놓으라고 해도 무시했습니다. 보다 못한 며느리가 원래 가방은 위에 올려놔야 한다. 고 말하자 그제서야 안사돈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삶은 달걀, 귤, 마른 오징어 등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가 퍼지자 승무원이 다가와 냄새가 강한 음식은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 고 안내했지만 안사돈은 잠시 먹는 척을 멈추고는 승무원이 지나가자 다시 몰래 열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춘자와 아들은 얼굴이 화끈거려 숨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안사돈은 간식을 권했지만 춘자와 아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배가 차지 않았는지 안사돈은 좌석 벨트를 풀고 일어나 다시 가방에서 음식을 꺼내려 했습니다. 승무원이 다시 제지하자 이것만 꺼내겠다 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사돈은 그렇게 비행기에서 떡과 약과로 든든하게 배를 채웠습니다.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하자 아들은 렌터카를 빌리고 밥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가 불렀던 사돈과 옆에서 이것저것 받아먹은 며느리는 관광지부터 가자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프면 아까 줄 때 먹지 그랬어요. 그래도 여행 왔는데 제주도 음식을 먹어야죠. 여기 음식들 다 바가지예요. 최근 뉴스도 못 보셨어요? 비계 덩어리 삼겹살이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왜 왔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춘자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관광지 한 군데만 보고 밥을 먹는 걸로 하자 몇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춘자는 배가 고팠지만 아들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안사돈은 화장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할 때는 가지 않더니만 관광지로 향하는 길 내내 춘자의 아들에게 화장실 좀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근처 화장실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한 후 안사돈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춘자는 사돈이 자기 것만 사오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관광지 한 곳을 둘러보고 점심을 먹은 뒤 아들이 예약한 숙소로 향했습니다. 간단히 짐만 놓고 바로 다음 관광지로 이동할 예창수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안사돈은 평소처럼 불만 섞인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치가 생각보다 별로네.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방이 좁아. 침대가 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며느리는 그런 엄마를 말리기는커녕 동조하기 바빴습니다. 예약한 사람이 민망하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춘자는 뼈 있는 말을 건넸지만 사돈은 들은 척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했습니다. 춘자는 안사돈과 같은 방에서 자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엄마랑 장모님은 여기서 주무시면 돼요. 순간 춘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나랑 너랑 같이 자는 거 아니었어? 원래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장모님이 저랑 아내랑 한 방 쓰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요, 사돈. 그래도 부부끼리 한 방 쓰게 하는 게 낫죠. 저는 이 침대가 마음에 드네요. 춘자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숙소에서도 안사돈과 떨어질 수 있어 안심했는데 이번 여행은 계속해서 안사돈과 함께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춘자는 1박 2일 일창수이라도 이번 여행이 유독 길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숙소를 나와 관광지 한 곳을 더 둘러본 뒤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성수기라 바닷가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조용히 바닷물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어 아들과 춘자는 제주도에 왔으니 흑돼지나 갈치를 먹고 싶었지만 안사돈은 흑돼지는 지방이 많아 별로고 갈치는 바가지여서 안 먹겠다. 며 모두 거절했습니다. 결국 고른 곳은 도심의 일식집이었습니다. 춘자는 한번 온 건데 흑돼지 먹어보는 건 어때요? 라고 했지만 사돈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일식집에 들어가 회덮밥을 주문했습니다. 춘자는 이때 다시는 사돈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창수작 사돈은 자신이 계산을 하려는 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비용은 바깥 사돈이 다 부담하시겠죠? 그럼 술도 하나 시켜도 되나요? 사실 춘자는 사돈이 한 번쯤은 계산할 줄 알았지만 대놓고 얻어먹으려는 사돈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행을 망칠 수 없던 춘자는 사돈에게 술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식사 후 한 군데 더 관광지를 가려고 했는데 사돈은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 시간이 되자 얼른 숙소로 돌아가자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녹화 방송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래도 일창수에 있는데 다 보고 가는 게 어때요? 아들도 조금 화가 나서 일창수대로 하자고 했지만 며느리는 곧장 엄마 편을 들며 저도 그거 봐야 해요. 아침 일찍부터 다녔으니 오늘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춘자는 여기서 의견을 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 결국 사돈의 뜻대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사돈은 좋아하는 드라마를 큰 소리로 틀어놓고 춘자에게도 함께 보자며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춘자는 보고 싶지 않았지만 드라마가 시작된 지 10분도 안 돼 사돈은 피곤했는지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춘자는 이렇게 볼 거면 뭐하러 고집을 부려 숙소로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겨우 TV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행히 사돈과 같은 침대를 쓰지 않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돈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밤새 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과 며느리는 올레길을 걸으러 가자며 춘자와 사돈을 깨웠습니다. 춘자는 일어나 준비를 마쳤지만 사돈은 계속 누워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춘자가 사돈을 재촉하자 사돈은 일어나면서도 여행 왔으면 잠을 푹 자야지. 일창수를 왜 이렇게 빡빡하게 잡았어? 오라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올레길 코스를 걸으며 춘자는 나름 행복했지만 사돈은 체력이 떨어진 탓에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코스를 마친 후 5일장에 들렀을 때는 갑자기 사돈이 기운이 났는지 자꾸 무언가를 사려고 했습니다. 장모님, 짐이 많아 많이 사시면 다 못 가져가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사돈은 이를 무시하고 두 손 가득 비닐봉지를 들고 물건들을 충동적으로 샀습니다. 사돈은 일부 물건은 자기 돈으로 샀지만
얼마 안 되는 물건 값은 춘자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춘자는 아들이나 며느리가 말려주길 바랐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결국 지불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춘자는 이때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소화도 잘 안 되고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공항으로 이동할 시간이 되자 아들은 출발하자고 했습니다. 춘자는 아픈 몸을 내색하지 않고 무사히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때 사돈이 갑자기 아쉽다. 며 하루 더 있자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며느리는 아쉬워하는 엄마가 안쓰러운지 자기도 하루 더 있겠다고 했습니다. 춘자는 당연히 예창수대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아픈 몸 상태로 하루를 더 버텨야 할 것 같아 결국 자신의 상태를 말했습니다. 어쩌죠?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집에 가서 얼른 쉬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춘자의 말을 듣고도 사돈은 춘자의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데 하루만 더 있다 가요. 약국에서 약 먹고 쉬면 되잖아요. 약을 먹어도 나을지 모르는데. 춘자는 사돈의 말에 예의가 없다고 느껴져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엄마와 무조건 하루 더 있겠다고 하고 아들은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이때 춘자는 자기 혼자라도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자기와 함께 돌아갈 줄 알았지만 며느리가 눈치를 주자 결국 아들도 하루 더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춘자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 그냥 그러라고 했고 아들은 택시를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탑승 수속까지 도와주지도 않고 그저 트렁크에 짐을 실어주고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만 알려주고는 춘자를 혼자 돌려보냈습니다. 춘자의 휴대폰 배터리는 방전되어 남편이나 아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몸 상태가 더 나빠짐을 느낀 춘자는 공항에서 직원에게 도움을 청해 겨우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춘자는 휴대폰을 잠깐 충전한 뒤 남편에게 데리러 와 달라고 전화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아들과 며느리, 사돈이 함께 올 줄 알았으나 혼자 덩그러니 공항에 남아있던 춘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 왔어? 남편의 물음에 춘자는 있었던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창수 씨는 춘자의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여행 후 춘자가 미처 챙기지 못한 짐을 전해주기 위해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는 남편 창수 씨가 있었고 춘자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창수 씨는 아들을 보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재창수신이야? 아픈 엄마를 혼자 비행기에 태워 보내는 게 말이 돼? 어쩔 수 없었어요. 다들 하루 더 있으려 해서요. 그럼 내가 엄마랑 같이 올라왔어야지. 남자 한 명은 있어야 안전하지 않겠냐? 비행기 타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잘 도착하셨잖아요. 내 엄마가 이번에 비행기 처음 탄 거 몰라? 택시 혼자 타게 하고 공항으로 보내. 넌 엄마를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저도 처가에 잘해야 아내가 어머니 아버지께 잘해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아내가 지금 우리한테 잘하는 것 같아? 나중에는 잘하겠죠. 이번 일은 어쩔 수 없었어요. 창수 씨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며 명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언제 명의를 준다고 했냐? 내가 엄마한테 잘하면 준다고 했지. 하고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아들이 며느리에게 알리고 며느리가 사돈에게 말했는지 사돈이 창수 씨의 집을 찾아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역시 창수 씨에게 화를 내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창수 씨는 단호하게 아들 부부에게는 명예 이전이 없을 거라고 못을 박자 사돈은 마루에 대자로 눕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은 그동안 자기 뜻대로 일이 진행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춘자는 몸이 회복된 듯 사돈을 문 밖으로 밀어내며 쫓아냈습니다. 놀란 사돈은 벙찐 표창수로 춘자를 바라보며 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창수 씨와 춘자는 주거침입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하자 사돈은 일단 돌아갔습니다. 이후 창수 씨와 춘자는 사돈과의 왕래를 끊었고 아들과 며느리도 이런 일을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사돈의 집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수 씨는 절대 사돈에게 자신의 재산이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돈과의 왕래를 끊은 이후
창수 씨와 춘자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만의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춘자는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며 아들에게만 헌신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자신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창수 씨는 춘자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소한 일상 속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둘이서 텃밭으로 나가 함께 채소를 심고 물을 주며 함께하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시간이 날 때마다 부모님을 찾아와 도움을 주고 두 분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응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는 오빠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따로 지내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대신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딸의 진심 어린 말에 춘자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딸의 따뜻한 위로에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춘자는 아들과 며느리로 인해 여행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생겼지만 창수 씨는 이런 춘자를 위해 새로운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돈이나 가족이 아닌 둘만의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제주도에 흑돼지도 먹고 바닷가도 걸어보자. 이번 여행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정말이에요? 이번엔 택시도 비행기도 다 신경 안 써도 되죠? 물론이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냥 편하게 따라오기만 해. 춘자는 창수 씨의 배려 깊은 말에 웃음을 터뜨렸고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설렘 가득한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창수 씨는 이제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더 이상 자신의 시간이나 재산을 할애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대신 춘자와의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동안 미처 해보지 못한 일들을 시도하며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아보자. 좋아요, 여보.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요. 춘자와 창수 씨는 그렇게 서로를 위해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만약 창수 씨와 춘자 씨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돈이나 아들 부부에게서 받은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모든 구독자 여러분이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